워 우리 함께 빛나리라 시대의 이름으로 기대어 별이 되어라 시대를 세상을 비추어라 때로는 구름에 덮이고 햇빛에 가려도 언제나 그곳에 떠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천칠흑 같은 밤 세상이 어둡더라도 저 하늘을 넘어서 우리가 널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세마공의 문재현입니다. 세종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종시 마을 공동체 사업은 교육, 학습형, 그리고 문화예술형, 또 돌봄 육아형, 지역환경 개선형, 자연생태형, 관광놀이형, 축제바자회형, 사회적 경제형, 작은 도서관과 같은 지역 인프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많은 활동 유형은 문화예술형이며 그들을 이어서 교육과 학습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하늘을 넘어서 우리가 널 보며 제주소년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입니다. 참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나무, 새, 달, 늑대 울음소리, 산속의 숨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사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각자의 색깔도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육아, 양육, 돌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관과 교육 환경의 일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활동은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 공동체 활동을 2015년부터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세종시 마을 공동체 활동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초등학생이 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7년 동안 품앗이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박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품앗이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그것이? 품앗이 교육이란 우선 예선조들이 이웃들과 노동력을 나누던 그런 전통 공동체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품앗이를 이제 교육이라는 관점과 연계를 시켜서 같은 지역 안에 이제 외로운 이웃들끼리 서로 육아 정보도 나누고 함께 학습, 그다음에 놀이, 다 함께하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어머님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엄마표 그룹형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서로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활동들이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아난 대표님이 그 영어야 놀자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진행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목에서 나오듯이 영어야 놀자가 지금 박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교육 품앗이로서의 활동을 가장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어야 놀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영어의 놀자를 하기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유아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교육보다는 돌봄 위주의 교육 공동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어머님들이 뭔가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은 어머님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영어를 우리 엄마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기존에 돌봄 공동체를 하던 어머님들끼리 이제 다시 영어에 놀자라는 그런 학습형 교육 공동체로 이렇게 더 진화된 사례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는 그게 시작이 원래부터 그 교육 공동체는 아니고 돌봄 공동체였다가 네네. 돌보면서 아이들의 성장 단계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점점 이제 학습도 해야 되는 연령에 도달하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습 연령에 도달하니까 이거를 또한 엄마들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발전시켜 보자. 변화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또 발전시키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영어 교육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교육 비용이라든지 학습의 부담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참신한 시도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박 선생님한테 제가 곡 한 곡을 추천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곡이 있는데 그 추천 음악 한 곡 듣고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지요. This is me. 그 음악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 역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박 선생님이 하고 있는 활동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왜 이 음악을 추천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품앗이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이제 저희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아이들을 뭐 어떤 교육기관이나 또는 학원을 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하더라도 1, 2년은 하고 말겠지. 또 뭐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이 되면 그만하겠지. 또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 됐으니까 뭐 중고생이 되면 더는 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조금 다잡아줬던 음악이 바로 이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육적 가치관이나 삶의 지향점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나 다짐의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도 사실 사람이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다시 기운이 솟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좀 감동적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박아남 선생님이 그래 나는 나의 교육 철학과 교육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교육 공동체 품앗이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철학이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아이들도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가치관과 그 철학들을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좀 녹아나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 개인적인 열망과 공동체의 어떤 목표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야 놀자라는 그 영어 교육 품앗이 활동이 처음 참여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구체적 계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지금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지만 사실은 이제 5살, 6살 때까지 아이들을 쭉 가정보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정보육을 고집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유년 시절에 사랑받았던 기억, 엄마와 함께한 그런 다채로운 경험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그 무엇보다 큰 자산이자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육자의 이런 시간이 고되기도 하고 뭐 이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다시 오지 못할 시간들을 좀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공감도 해주고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린 좋은 엄마야 라는 그런 응원도 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육아동지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육아동지들이 어느덧 이제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학부모라는 또 다른 교육적인 동지가 되면서 뭔가 기존에 해왔던 공동 육아와 그다음에 이제 엄마표 교육이 서로 결합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일반 그림책 놀이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엄마들이 사교육을 시킬 때쯤이 오게 되니까 뭔가 이 활동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제2 외국어 쪽으로 또 하면 어떨까 해서 사실 이제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너무나도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도 스스로 뭔가 공부가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됐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런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그 교육 환경에서 상당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있어도 사실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이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실천했다는 거에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크면 안 하겠지. 애들이 저학년이니까 이제 끝내겠지. 고학년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지 하는 그런 주변의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 또 공동체의 특징, 자랑거리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공동체 이런 구성원들이 몇 번 바뀌기도 하고 또 명칭도 바뀌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영어에 놀자 품앗이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도부터 인연을 맺으셨던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웃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진짜 나의 가족, 나의 친언니, 친동생 그런 느낌으로 가깝고 소중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어머님들이 이제 임신을 하는 것도 지켜보고 이제 출산을 했을 때는 이제 축하도 같이 해주고 그 아이들을 점점 이제 커 나가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이제 지켜보다 보면은 그런 내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로 내 가까운 이들의 아이라는 생각에 그 키워나가는 기쁨이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보다 가까운 그런 가족과도 같은 이웃으로 일상의 뭐 기쁨도 나눌 수 있고 행복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영어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엄마들의 재능 기부도 하는데 엄마들이 영어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물론이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발음이니 악센트니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문법이니.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게 학습 공동체로만 활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관계죠. 그 공동체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소중한 그 자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만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 육아를 하면서 보람도 찾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활동을 함께한 분들의 그 추억으로 오롯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라서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응원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박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 선생님이 추천한 두 번째 음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선정 이유와 함께. 네, 제가 두 번째로 신청한 곡은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입니다. 원래는 SES의 곡이 원곡인데요. 네. 좀 그런 느낌이랑은 살짝 네네. 다르지만 뭔가 포근한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옥상 달빛의 목소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옥상 달빛의 달리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 박 선생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활동의 그 내용들도 이 달리기의 내용처럼 참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15년 이후에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는데 좀 일찍 시작하신 편이잖아요. 그것도 조치원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그 주민들의 인식이나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는 그 시에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받고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2017년도에 세종시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처음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진짜 그때만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유형 중에 돌봄이나 교육에 대한 공동체가 거의 없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왕이면은 이 좋은 품앗이 교육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가까이 사는 이웃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아이들도 돌보고 교육하는 이런 활동이 많이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재능 나눔 강의, 그러니까 품앗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는 그런 강의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엄마표 이제 그림책 놀이 활동을 이제 지역민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역 도서관에 영어 그림책을 기증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전업주부였고 특히 이제 각종 서류 작업이나 회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또 소수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런 회계 및 대부분의 서류 업무 작업을 이제 제가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사실 힘들고 그 공무의 틀이라는 네. 그런 제약이 사실 생소하기도 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제가 둘째 아이를 이제 가정보육 중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막 업고 끌고 막 이렇게 네, 여러 기관을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활동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익이 우선이고 봉사활동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내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나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나 뭔가 그런 의문을 스스로 가지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의도, 좋은 의미로 시작하지만 실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참여가 지속적이지도 않고 응원을 항상 받는 것도 아니고 역할도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 쏠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일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주변의 이웃들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에서 이제 선정하는 사업의 그 사업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되거나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좀 좌절되거나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또 오늘의 그 영어야 놀자 박아남 선생님의 어떤 그 마을 교육 공동체의 품앗이 활동이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이요.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가장 힘든 일들 속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반짝 별이 빛나듯이 사실은 2017년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심신이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되고 뿌듯했던 시간들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뭐 저희가 일반 시민들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도 품앗이 활동을 함께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상하반기 품앗이 활동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베트남, 뭐 필리핀 그리고 이제 조청 같은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이제 노동자 계급의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어머님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이 절실하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들과 그 아이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또 저희 영화에 놀자 회원의 그런 아이들과 함께 다 함께 그때 이제 조치원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품앗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영어 그림책을 읽고 같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뭐 다양한 놀이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 활동으로 생일 케이크랑 이제 생일 카드 만들기를 진행을 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어머님들이 다 고향에 친정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들의 언어로 예, 그렇게 생일 카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서툰 한글 이제 그 글씨로 이제 아이들의 생일을 이제 축하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보람되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늘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친해지는 것은 정말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이런 다름이 많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간다는 거는 참 중요하지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그분들한테 뭘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박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교육에 대한 가치관 그거를 계속 지향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롯이 저는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을 이번에는 저희가 응원하는 입장에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응원곡으로 준비했습니다. The Beastles의 Let It Be. 그래서 그 음악과 가사를 들으시면서 박 선생님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음악 마음에 드셨어요? 네네. 공동체 활동을 수년간 해보면서 이런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응원곡으로 곡을 선정해서 이제 박 선생님한테 이제 들려드렸는데 박 선생님이 이런 응원은 난 정말 받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응원이라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응원이랑 뭔가 칭찬, 격려 네네. 네, 이런 거를 좀 혼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응원해 주겠다고 옆에서 막 잘했다, 잘한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물론 이런 칭찬의 말들도 이제 순간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지금도 나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열과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사실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했다라는 칭찬의 말들보다는 조금 이 순간들을 즐기라는 그런 담담한 그런 응원의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품앗이 교육 공동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의 풀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근간이 되기도 해요. 낯선 이웃들끼리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관계만큼 뭔가 끈끈하고 더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되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공동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소중한 이웃들이랑 뭔가 어떤 목적의식을 향해 숨가쁘게 그렇게 가기보다는 뭔가 산책을 하듯이 그렇게 다 같이 손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가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도 공유를 하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도 나누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 나간다면 앞으로도 저는 이런 공동체 활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인 그 응원을 요청하셨네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래 가려면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오랫동안 그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몸으로 익힌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박 대표님하고 그 회원들이 또 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즐기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마을에서 마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따뜻해지기도 하지만요. 그 살고 계신 조치원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아이들 중심으로 엄마들 중심으로 육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신 박 대표님을 오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은 위대합니다.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올바른 양육과 교육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천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웃이 있어 감사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새로운 길을 감으로써 다른 이들이 조금은 더 쉽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고 좋은 교육 환경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양한 교육의 방식이 시도되고 전파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자신의 교육 가치관을 실제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박아남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이웃 등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밤마다 깊이 생각하는 널 봤어 I know you might be nervous